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하면 안 되겠다. 아니, 여기자분인데 녀석들은 좀 너무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두둥. 네. 네, 나왔습니다. 휴가 간 뚱블리 정상근 기자를 대신해서 이번 주에는요 청취자 여러분 무거운 뉴스 전해주실 분입니다.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노지민 기자 기자계 언론계 한가인으로 불리는 분인데 궁금하시는 분들 TBS FM 유튜브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거 정말 네. 이걸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걸 인용해서 기사를 쓰신 분이 있는데 네.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평소 제게 아기가 있었던 게 아닌지.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 저 카메라 아무튼 보고 누가 여기 되었습니다. 인사나 좀 네네. 한번 해보시죠. 저기 아, 카메라 네.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거는. 한가인 씨도 우리 방송 볼 수가 있으니까. 아, 굉장히 제 앞으로의 인생에 위협이 될 만한. 한가인인가요? 한가한 건가요? 아, 한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가한 자. 사람이고 싶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 코너 끝에 방송만 들어도 한 방에 맞힐 수 있는 무거운 퀴즈 내드릴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 장관직 전격 사퇴했습니다. 사퇴문 아까 입장문 조금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노지민 기자 좀 정리 좀 해줘 보실래요? 네, 우선 2시에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게 그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지 3시간밖에 안 지나서 갑자기 전격 발표됐고 예. 기자들한테도 그 2시가 엠바고 시간이었고 조금 일찍 이렇게 그 입장문이 돌긴 했지만 이렇게 임박해서 입장문이 왔다는 점에서 되게 많이 당황스러운 분위기도 보였거든요. 예. 주요 내용을 보면 그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검찰개혁이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너무도 죄송스럽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가족 수사로 인해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서 마지막 소임은 다 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그 혹시 알려진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가 조국 장관 본인이 결정한 건지 아니면 뭐 청와대와의 교감도 있었던 건지 좀 나오는 게 있어요, 노지민 기자? 네, 우선 그 청와대 수보회의라고 줄여서 나오죠. 수석보좌관 회의가 3시로 미뤄졌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 입장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자들과 짧게 문답을 한 내용이 있는데 청와대 뜻인가 조국 본인 뜻인가 조국 장관 본인 뜻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장관님 뜻이다 이렇게 밝혔고 그 조국 장관께서는 촛불 보며 계속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동안 계속 그런 고민이 있어 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짧게 말을 아꼈고요. 예. 또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이랑 짧게 대화를 조금 전에 나눴는데 그 전에 교감이나 아니면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없었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청와대 입장이 나온 뒤에 이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예. 사태의 변을 보면은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요.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습니다. 네. 보통 이게 청와대에 의향이 있었다든지 또는 뭐 정부 여당의 합의가 있었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난 직후에 본인의 이 사태의 변을 또 사퇴서를 발표를 한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여론조사의 결과가 상당히 의식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이 11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했던 조사인데요. 조국 장관의 거취 그러니까 퇴진이냐 유지했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국 500명 무선자료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은 조사인데 이 퇴진해야 된다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절반을 예. 넘는 55.9%로 나타났고요. 유지는 40.5%인데 55대 40이었군요. 15%포인트 정도 네. 이 퇴진 의견이 높은데 이 더 중요한 건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에서는 퇴진이 무려 65.2%, 네. 유지가 32.4%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좀 내일 워낙 15일 날 그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안이 이제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통과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노지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오늘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개혁안을 발표하면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서 시행령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검찰개혁안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조국 장관 퇴진 이야기가 나와서 그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몰려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워낙 네. 어제 뭐까지만 해도요. 이 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정부 차원에서 해놓고 나면 11월 중에 아니면 연내 퇴진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신문 중에서 이제 조국 장관이 명예로운 퇴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보도 대부분은 11월 중에 사퇴가 있을 것이다 였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이 아주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서도 이게 청와대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본인 의지가 조금 더 강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에 조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그동안의 입장을 밝혀온 게 항상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 예. 이 말을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겠다. 네.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가족 옆에 있겠다. 이 부분을 많이 언급한 점으로 봐서는 조국 장관이 어느 정도로 본인의 의사를 피력했는지도 앞으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퇴진설이 10월 14일 오늘 네. 전격 퇴진 발표하는데 충분한 배경이 있죠. 하나는 이 여론이 급격히 또 중도층 중심으로 해서 악화되는 것도 부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거취에 대한 여론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0%대로 하락하면 상당히 이거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다른 이슈가 아니라 조국 장관에게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점. 또 하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조국 장관 대 이 검찰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겨레 신문의 보도도 그랬고 지금 또 4차례 소환을 했는데 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도 문제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잘 소명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오전에 5차 소환 조사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사모펀드 잔여 의혹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 개혁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본인 스스로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반응 나온 게 좀 있어요. 네, 여야 반응을 보면은 각 당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뭐 기다렸다는 듯이 사필기정이다. 예.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 의견을 내놨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충격입니다. 제대로 된 반응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설마 오늘이었을까라는 그런 반응이고요. 정의당도 곤혹스럽습니다. 정의당도 이 데스노트에 포함을 안 할 정도로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퇴진이 일어나자 내부 회의 뒤에 조국 장관 사퇴 관련 입장은 표명하겠다. 네.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고를 받고 아무 말이 없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대검도 전혀 몰랐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관련된 지금 반응들을 취합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은데 지금 정치권을 중심해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여론 반응 등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게 검찰 개혁 이게 상당히 용두삼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아직 뭐 사의 표명이지만 뭐 대통령이 사표 수리는 아직 안 한 거고 이따가 3시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참석을 안 하겠죠, 당연히. 네, 지금 참석을 안 한다고 보도가 났고요. 그래서 법무부 김호수 차관이죠. 예, 법무차관이 네. 대리 참석을 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 이제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좀 볼까요, 노지민 기자? 네,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인데요. 전국에 원래 7개 지방 검찰청에 특수부가 있었는데 서울, 대구, 광주지검 이렇게 3곳에만 남기기로 하는 거고요. 네. 또 특수수사부라는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건데 이게 46년 만에 명칭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또 기존의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수사 대상이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공무원 직무 관련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전관 예우도 폐지한다 이런 근절 이야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앞으로 그 피의 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도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이런 검찰 개혁안이나 사법 전반에 대한 개혁안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의견을 반영하고 또 관계기관 의견도 수렴해서 이번 달 안에 관련된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인권 보호 수사 규칙이라고 그동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너무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시간 또 심야 조사를 좀 제한을 하거나 또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수사 관행을 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주민 기자 처음 들어보죠? 이거 무슨 소린가요?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뉴스라 무거운 에밀레종을 토픽 전환할 때 쳐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좀 적응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너무 다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제가 네. 팅커벨이라고 있어. 이것도 한번 쳐드릴게요. 뚱커벨 아니고요. 팅커벨. 팅커벨인가요, 저거? 뚱커벨로 할까요, 그럼? 자, 두 번째 무게 있는 뉴스 어떤 겁니까, 노지민 기자? 네, 오늘 조국 장관 사의를 표명한 것과 소식이 나오기 전에 가장 지난 주말 사이에 관심이 높았던 게 그 윤중천 씨, 그 건설업자죠.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로 알려진 그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접대를 했다. 이렇게 네. 한겨레가 보도를 했죠.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후속 보도가 나온 건데요. 오늘은 어떤 점이 가장 다르냐면 그 전에는 이 수사 오늘도 한겨레가 넓게 면에다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겨레에서 거의 단독 보도를 독자적으로 거의 홀로 진행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큰 특징은 지난번에 나왔던 금요일에 나왔던 11일자 보도를 보면은 관계자 발로 나왔습니다. 예. 당시 김학의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3명 이상의 취재원에게 확인을 해봤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윤중천 씨의 발언이 담긴 그 회의록이 있었다, 보고서가 있었다. 라고 보도한 겁니다. 이게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작성해서 법무부에 보고한 최종 보고서라고 하면서 1207쪽에 써 있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윤석열 검사장은 이마무개 소개로 알고 지냈다. 예. 또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 주진우 기자가 나와서 이 윤중천 씨와 나눈 대화 녹음을 공개했는데 잠깐 들어볼게요. 저기는 윤석열은요? 그 사람은 난 어떤 잘 몰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윤석열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요? 아예 없어. 나는 알질 못했는데 뭐 얘기를. 아니 과거사위원회에서다가 윤석열 얘기를 하셨다고 전 들었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응. 주진우 기자가 아마 올 초쯤인 것 같은데 네. 이 윤중천 씨하고 이제 녹음 취재하면서 했던 그런 내용 일부를 좀 들어보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윤중천 씨는 윤석열 씨 모른다. 주진우 기자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윤석열을 윤중천 씨가 아느냐 모르느냐. 근데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래도 좀 뭐 여러 가지 이름도 검사 중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가 알지 않겠냐 다시 한번 재차 물어봤지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한겨레 신문 또 한겨레 21의 내용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담 보고서에 윤정천 씨와의 면담 보고서 과거사위에서 면담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게 최고형 보고서는 아니에요. 네. 면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윤중천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고 있고 접대를 한 적도 있고 원주 별장을 온 적도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면담 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담 보고서의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이 면담 보고서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 면담 내용이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구고검장 그 당시 수사를 맡았던 대구고검장 지금의 현재 대구고검장이 확인을 해줬죠. 네. 면담 보고서 내용에 있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말 그대로 면담 보고서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불러서 물어봤다. 윤중천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모른다라고 하더라. 네. 또 접대 부분에 대해서도 이 취재를 했던 한겨레 21의 기자가
이 라디오 방송에 나갔을 때 그 부분을 물어봅니다. 이 접대가 성접대냐? 아 그건 아니다. 이건 접대로 나는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핵심 뭐냐면 왜 검찰에서 이 내용을 불러다가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묵살을 했느냐 이 내용인데 제일 핵심은 이런 겁니다. 면담 보고서에서 혹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재차 확인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묵살을 한 거냐 묵살을 한 것이 아니냐.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접대를 받은 거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검은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것이죠. 예. 하여튼 뭐 출처가 어디냐도 관심인데 조사단에서는 뭐 이것도 선을 좀 긋고 있는 것 같고요. 노지민 기자.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을 했던 분들이 언론에 연일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겨레가 보도한 그 세 분이라는 것 같아요. 그 세 분으로 누가 지명됐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그렇죠. 없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검찰 내부의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검찰에 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면 그 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외부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왔던 거죠. 예. 그런데 그 조사단에서 속했던 인사들이 언론에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이 기사 자체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고 깜짝 놀랐다. 이거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 얘기인데 네. 그러면서 이게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걸 좀 의식을 하면서 이게 내부에서 조사단을 흔들려는 외부에서 조사단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본다는 취지로 예. 입장을 오늘 아침에 그래요. 라디오에서 밝혔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쪽에서는 서부지청에 이제 고발을 했고 오늘 중에 뭐 사건 배당이 된다는 네. 이야기 나와 있더라고요. 자, 뭐 더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지금까지 오늘 북에 있는 뉴스들 무거운 한 분과 노지민 네네. 기자와 두 분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 노지민 기자였고요. 7282님께서 유튜브를 보셨나 봐요. 이 노래를 신청하셨네. 미녀와 야수. 참 적절한 선곡이네요. 제가 미녀죠. DJ DOC가 부릅니다. 미녀와 야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